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문화살롱 프로를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중국의 개혁 개방은 우리 조선족들로 하여금 사내관을 넘어서게 했고 해외 나들이도 현실로 되게 했습니다. 생존 공간의 뚜렷한 변화는 조선족들의 생존의식 구조에도 심각한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외 나들이로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뿌리박고 열심히 일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사기와 기편에 쪼들려 가산을 탕진하고 매일 조상 타령, 팔자 타령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변일보 부주필 장정일 선생님, 그리고 여류소설가 박용주 선생님, 광주 상점의 최련옥 경리님을 모시고 조선족의 생존의식 구조에 대해서 담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저희들 프로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민족은 옛적부터 이런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 양반은 돌꼭대기에 올려놓아도 살 수 있다. 장주필님, 우리 민족은 무엇 때문에 옛적부터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돌꼭대기에 올려놔도 산다는 건 이제 우리 민족의 강한 생명력에 대한 그런 형상적인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강한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우리 동북 평야를 개간하고 수전 농사를 개척하고 하는 면에서 아주 혁혁한 이런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강한 생명력은 특히 개혁 개방의 오늘에 와서 특히 요구되는 이런 기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민족이 경제 부흥을 이룩하고 우리 개개인이 잘 살려면 이런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적응력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계에서 개혁 개방 후 우리 조선족의 인구 유동수는 무려 20만에 접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족 사회의 인구 대유동은 조선족의 강렬한 생존 경쟁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감촉됩니다. 확실히 시장 경제의 돌풍은 모든 철 같은 규정들을 별로 어렵지 않게 쓸어버렸습니다. 이건 사회 발전이 필연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산업체가 대부분 연해지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한국 산업체에 많이 쓸어 간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짠지 장사, 김치 장사, 음식 장사업을 전국 시장에서 점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경제를 더 활발히 상승시켰고 잘 살게도 되었고 또 총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집단 인구의 이동으로 인해서 많은 흔들림으로 인한 폐단들이 생겼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혼율이 높아져 가지고 어떤 농촌은 남자하고 혼자 사는 남자하고 여자의 비례가 50대 1, 또 심지어 어떤 농촌은 60대 1, 이렇게까지 비극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한국에 많이 다녀오던데 최경리님도 한국에 다녀오셨습니까? 예, 94년도에 8월 달에 갔다가 10월 달에 2개월 동안 갔다 왔고 95년도에는 한 20일 동안 갔다 왔고 96년도에는 싱가포르 10일간 약 전시회도 참가하고 왔습니다. 네, 그때 무엇 때문에 2개월밖에 한국에 체류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가가지고 그래 관광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분들이 위에서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데서 있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그런
사상 이런 체계 정신 이런 자세가 이런 올바르게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 살 수 있다라고 느꼈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가서 경쟁이 우선 우리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는 배워가지고 와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여기에서 경제 수준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꼭 배울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을 이렇게 배워오는 것도 있고 또 시장 조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배운 지식하고 이런 I팀 말하자면은 우리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엄청난 이런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시장에서 모아가지고 나 제일 처음으로 약 다리는 기계하고 포장기, 녹용 쓰는 기계, 또 이런 약 가공할 수 있는 이런 저그마한 기계들 가져다가 우리 약국에서 응용했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먼 옛날 그 한 성인이 길 가던 행인 두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너희들이 평생을 두고 먹을 수 있는 빵이 있고 또 평생을 두고 빵을 구워 먹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있는데 어느 것을 갖고 싶으냐 이렇게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중 한 사람은 평생을 두고 먹을 수 있는 빵을 갖고 다른 한 사람은 평생을 두고 빵을 구워 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후 빵을 가진 사람은 거지가 됐고 빵을 굽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 부자가 누군가 하면 유태인이었습니다. 유태인은 그때부터 장사하여 잘 사는 민족으로 됐다고 합니다. 저 장주필님은 이 옛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인에 관한 이제 방금 그 이야기는요 두 가지로 이해됩니다. 하나는 이제 그 생산적인 사고를 하느냐 아니면 소비적인 사고를 하느냐 이것이 한 가지고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해도 좋고 생활을 영위해도 좋고 우리가 매개인이 어떻게 생산적으로 사고를 하고 소비와 생산 면에서 생산에 치우치는 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빵을 굽는 기계 얘기가 나왔지만 지식, 기술 이게 우리 생존을 영위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이의를 갖고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람은 그 빵을 가졌으니까 먹기는 먹고 살 수는 있는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거 만들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먹은 것만 없어지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빵을 만드는 기계를 가진 사람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소비도 하지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는 장래성이 있고 또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이런 재간을 익혔고 또 담보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생활에 담보가 있게 된 거죠. 한국을 비롯한 국외에서 그 우리 중국의 조선족들은 단 하나 누가 돈을 더 많이 주면 무작정 그곳으로 끌려다니다 보니 가장 힘든 일, 가장 어지러운 일, 또 가장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최경님은 그 한국 나들이에서 이런 현상을 목격했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저 한국에 가가지고 여성들은 주로 식당하고 다방, 보모 이런 등등의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남성들은 건축업이나 아니면은 목장 또 이런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가슴 아프게 느낀 점 있는 것이라면은 대학교 교수님이 호텔에서 정석으로 1년 반 동안 일했다는 이런 분을 내가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나이 어린 나이에 이런 돈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찾아 하다가 3명이나 사고로 이렇게 사망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 허련순 씨의 장편 소설 바람꽃, 또 김제국 씨의 장편 수필, 한국은 없다 등 이런 그 문장들은 문인들이 한국에서 겪은 생활상을 보여주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 선생님은 단연대 기업의 그
몸을 담그고 있었으니 사회 미층에 대한 감수가 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방 선생님은 지금 그 한국을 비롯한 국외에 진출한 우리 조선족들의 생존 의식 구조에 대해 어떤 감수가 있습니까? 시장 경제의 그 충동을 받아가지고 다만 출국해야만 그 우리 살 길이 나진다고 지금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출국 바람이 지금 대단히 거세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바람은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만 원, 10만 원 이런 돈을 오픈 비자로 꼬가지고 가서는 그 돈도 벌지 못하고 혹시 어떤 분들이 성공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주 실패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빗구름에 나앉아서 자살한 분들을 많이 보았고 또 그 돈을 벌어 온다 해도 몇 년 안 되어 그 돈을 어떤 유용한 데 쓰지도 못하고 다 써버리고는 또 다시 외국 꿈을 꾸고 이런 비참한 그 전경들을 볼 수 있는데 자기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자기 생활을 자기 땅에서 개척하는 이런 많은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들면요, 광주 집단공사의 총경리, 재령석, 신화자 이런 분들을 보면 그 5천 원이란 이런 자금을 가지고 처음에는 라이터 몇십 개, 젖싸개 몇십 개 이런 장사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그 11년 동안에 열심히 그들이 재벌을 창조하고 열심히 장사를 했기 때문에 성에서 유일한 사형기업인 광주 집단공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정재산도 몇 천만 원이나 되는 이런 떳떳한 우리 연변에서 손꼽는 기업으로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광주 상점이 재련업 경리를 봐도 처음에 5만 원이 그 자금을 가지고 야금 약방을 꾸려서 일떠선 것이 4년 사이에 지금은 몇 백만 원이 자금을 가진 그런 그 아주 훌륭한 기업가로 되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단지 외국에 나가야만 출로가 열리는가 이런 것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92년도 8월 15일에 광주 상점 약국에서 내가 근무하다가 94년도 7월 5일에 직원 2명 한 15평 좌우되는 자그마한 약국을 내가 개업하였습니다. 여기 사업체를 꾸리면은 대상은 주요하게 우리 손님입니다. 우리 손님을 한번 모시면은 우리 단골 손님으로 만들고 또 그 손님 우리 친구처럼 사귀면서 서로 돕고 또 속이지 말고 진실하게 도와주면서 모든 면에서 이런 서로 도우면 그분이한테 또 그 어떤 것들을 우리 베풀 수 있는 거 있으면은 많이 베풀어 주시면은 그것이 모두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이런 사업을 해가자면은 담량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신심 또 그에 또 우리 제가 배운 지식을 충분히 이용하고 또 그에 대한 이런 모든 이런 길을 걸으면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 연변 실정을 보면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단히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생존 의식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국가 공무원도 있고 사업단체의 직원도 있고 또 기업소의 노동자와 농촌의 농민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홀로서기 하는 이런 습관을 양성하고 이러한 이식을 확립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편을 보면 기다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획경제 시대에는 농촌, 공장, 사업단을 막론하고 직업 선택이 그 자유가 좀 적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말해서 지도자가 시켜서 일하고 그렇죠. 직업 선택도 정부에서 많이 배출해주고 그렇지만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화성기업도 많고 조업 중단 기업도 많고 실업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 직업 선택에서 어떻게 홀로서기를 하겠는가. 저절로 좋은 이런 분야를 찾아내고 좋은 아이디어로서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자면 남을 기다리거나 영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서 분석해서 자기의 그 적성에 맞는 이런 출路를 개척하는 게 참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외국 상공인 기업 자담회에 제가 참가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의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공무원들이 자리 지킴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찾아가면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뭐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일이 바쁘겠죠. 또 없지 않아 사업 시간에 뭐 노래방이나 사우나하고 간 것도 개발적으로는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내 사람도 이런 기관에서 기관에 일보러 가면 사람 앉아 있어야 만나야 우선 일 보겠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앉아 기다릴 수도 없고 생존 이식 구조라 할까 혹은 우리 시장 경제 체제에 맞는 이런 인생 그 자세라 할까 여기서 꼭 이식 전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홀로서기를 이거 쟁취하고 옛날처럼 명령에 의해서 남의 시킴에 의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찾아내고 스스로 뭐를 이뤄내고 그래서 자기 길을 개척하고 보다 큰 성취를 이루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연변의 조선족들이 국외로 나가자면 적어도 몇만 원, 또 많으면 10여만 원의 이런 그 비용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이만한 금액이면 우리 중국에서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자본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우리 그 최경리님은 기업을 해오시면서 이에 대한 그 체험이 남보다 더 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돈이면은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기업을 해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집을 다 팔아가지고 또 사기당해가지고 뭐 이런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여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이 제일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자기가 체면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이런 고정관념에서 포기할 줄 모르는 거기에도 또 하나 있고 자기를 잘 볼 줄 모릅니다. 네. 내가 요만큼한 이런 수준에서 요만큼한 일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요만큼한 수준에서 이만큼 높은 수준의 이런 일들을 차지하니까 그것이 맞지는 않아가지고 자기 앞에 차려지는 직업이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모든 면에서 이런 자기 이런 이식하고 이런 경제 면에서 이런 타임을 올바른 이런 타임을 딱 맞춰가지고 직업을 찾거나 이러면은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데 이것이 아주 부족하고 또 하나는 제일 관건적인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과시하고 이런 성공하면서 생활할 수 있지만은 나는 할 줄 모르 나는 또 할 수 없어라고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든지 이런 사업을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런 점을 치거나 또 아니면은 이런 사주팔자 타령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디에든지 이런 기대려고 하고 또 남을 이렇게 의심하고 이런 의식이 이런 자비 이런 감에서 올 수 있는 이런 경향인데 이런 분들 보면은 이런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다 놓치고 맙니다. 제가 작년에요 그 일본에 방문 갔댔는데 그 도쿄의 그 제일 번화한 상업거리인 긴자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우리 제일동포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미국에 가서 공학 박사 칭호를 받았지만 그 일본 국민이 아니라는 그런 약점으로 해서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세월을 한탄하거나 자기 민족을 탓한 것이 아니라 긴자 거리에 나서서 자기 매대도 없는 그런 밖에서 고구마를 구워 팔고 소세지를 구워 파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하고 제가 얘기해 보니까 그는 아무런 주저감도 없이 나는 몇 년만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보란 듯이 나도 떳떳하게 회사를 꾸리고 열심히 내가 자란 이곳에서 살 것입니다. 저는 더 발달한 나라에 가거나 이런 것은 다 허영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젊은이는 아주 탐차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족 남성들은요, 큰 돈벌이 할 수 있는 이런 구멍만 찾고 또 어지럽거나 체면에 깎이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놀면서 자기 마누라가 벌어온 돈으로 술을 마일지언정 자기가 나서려고 하지 않은 이런 최대의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